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당권 주자들이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합동연설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공방전의 핵심은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반격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주로 한동훈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 내용도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지만 배신자냐 배신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먼저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임명을 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9명입니다.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총 전체 임명은 대통령 이름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또 임명을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확연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오는 10월 임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잔여 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헌법재판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한 이 헌법 파괴,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을, 이재명이 오늘도 검찰에 대해서, 이 도둑놈이 검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헌재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국회 청원, 이걸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지 않고 법사위로 옮겨서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 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문회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겠다, 정청래가 지금 강행하겠다라고 오는 19일, 26일 청문회 일자까지 잡고 증인이 무려 39명입니다. 참고인 7명, 23개 기관에 대해서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모두 위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고, 이 소위 청문회 사유가 또 나머지는 전부 거짓 선동입니다. 거짓 선동한 이런 내용으로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국회에서 이 일을 해도 되느냐? 그 다음 빨리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를 해달라. 법사위에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은 가처분 신청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기 할 일들 정당들이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좀 헌법재판소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가볍게 입장을 발표하고 가볍게 전국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 이 국정 질서, 사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무거워야 하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법원장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재명에 의한 이 헌법 파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이재명은 이판사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식의 도둑놈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느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도둑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많이 바뀌고 있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다. 좀 적극적으로 헌법 수호에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 달라, 그 청구를 하라라고 하는 이 청원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송은재TV의 많은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PK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뭐 사실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후보가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금 원희룡, 누가 당대표가 돼도 당의 분열이 우려가 된다, 이런 걱정이 있다면 이 나경원을 지지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 중에 나머지 대부분은 좀 근거가 없는 이런 네거티브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하고 있는 공격은 좀 들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이 왜 좀 정무적으로 좀 능숙하지 못했느냐,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부분도 꼭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하느냐,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부족, 미숙,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지적은 한동훈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정치 경험도 처음인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무적인 감각을 너무 강조하는 것, 이게 좀 구태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한동훈의 생각의 일부가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으로 하는 것이 적당히 처리하는 이런 구태에 가깝다.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를 보이겠다. 뭐 절반으로 본다면 절반쯤은 한동훈의 정무 감각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젠 다 알려진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도 어지간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고집도 어지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나경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한동훈 좋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뭐 해도 좋습니다. 뭐 고집도 있고 또 새로운 정치 좋습니다. 그런데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뭐 새로운 정치든 뭐 구태 배격이든 답은 나와야 합니다. 총선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동훈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경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맞고요. 나경원이 좀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원희룡이 좀 헤매고 있어서 참 원희룡이 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은 어쨌든 선거에 약합니다. 제가 이 배신자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데도 배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뭐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 배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유승민과 홍준표가 지금 며칠째 소위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신자다라고 이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 입만 좀 더러워져서, 홍준표가 먼저 유승민에 대해서 한동훈 공격하려고 배신자다라고 하니까 유승민이 네가 배신자다, 네가 더 뭐 추잡하다, 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고 뭐 다 나왔습니다. 이 참 막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배신자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가 됩니다. 저는 이 배신의 DNA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배신을 하는 DNA가 따로 있다. 정치권에서 배신을 아예 할 수 없는, 배신을 생각할 수 없는 스타일이 있고, 배신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있다. 유승민, 홍준표가
이 배신의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주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임새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지지율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배신은 이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배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배신을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이제 이익이냐 명분이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배신 DNA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앞섭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명분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배신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배신이 성립하려면 상호 신뢰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신뢰를 저버렸을 때 배신이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홍준표, 유승민 같은 이런 배신의 DNA가 있는 사람들, 이준석, 이재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신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신뢰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상호 신뢰가 없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는 정치 행동을 했는데 왜 배신이라고 하느냐? 네가 바보다. 나는 너를 신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배신한 적도 없다.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저버린 적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유승민, 홍준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승민을 신뢰하고 홍준표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과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은 처음부터 이 신뢰도 없고 배신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 배신의 DNA를 가진 정치인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만약 나에게 신뢰가 있었고 내가 신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나고 명분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 이 부분은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제를 하는 것이죠. 절제를 해가는 것이죠. 배신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저 사람들은 배신의 DNA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자기는 이미 신뢰를 준 적도 없는데 뭘 신뢰를 어겼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배신자라고 하면 한동훈은 아픕니다. 쓰라리죠.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에게 배신자라고 하면 유승민은 뭐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에게 배신자라고 하면 한동훈은 아프죠. 원희룡 마찬가지고 나경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토론회를 보시면 앞으로 뭐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동훈만은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3명은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세 사람과 한동훈이 처해져 있는 입장을 생각하면 뭐 4명이 하고자 하는 말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 차별화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이 화합 이쪽에 무게를 주고 세 사람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편지까지 그렇게 뭐 절절할 수도 있는 그런 편지까지를 하는 이유는 한동훈은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신뢰로 처음부터 맺어졌고 이 명분으로 검사 생활을 해왔고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 신뢰를 깨면 그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 홍준표나 유승민은 처음부터 신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철규, 장해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걸 어긴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철규, 장해찬, 이재명,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좌우 보수 진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의미가 없고 한국 북한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되면.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이 배신의 DNA를 생활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갖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배신자라고 몰리고 있는 한동훈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먼저, 훨씬 배신의 DNA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이 배신의 DNA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